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저도 김기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공수처장 나와 계시죠? 네.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자, 수사권을 갖습니다. 자, 이와 자, 관련된 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또 그에 터잡아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주장은 알고 있어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 제84조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지금 수사할 수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수사할 수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냐는 겁니다. 형사소추는 사건이 들어보세요.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명분이면 없던 권한도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이지가 않아요.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 우리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직권남용하면 평생 소추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언제든지 지금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수처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건 피의자의 소재지 그다음에 자, 좋습니다.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건도 그대로 가지고 예외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를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다른 법원에서 한다는 그 명분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언론의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용산 관할 법원인 서부 법원에 하였고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건이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건도 그대로 존재되고 있다는 자, 수색영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 제 111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또 국회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절반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엉터리 영장이 유효하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한테 법원에서 영장을 내면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해. 회기 중이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얄밉고 그 중대 범죄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들 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일수록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지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해놓은 일을 보세요. 권한 없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서 그 수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할 만한 지금 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경찰의 수사를 재이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자, 책임자의 자, 승낙을 내용 충분히 받으라는 알고 그런 있습니다. 조항입니다. 제 얘기를 이 유념해서 사건은 들으세요. 체포영장, 처장님, 그만하세요.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제 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처장님과 지금 이 수사에 관여하는 분들 지금 제대로 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영장의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습니까? 이거 아무리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나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관들의 어떤 동요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의견 존중합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그 당시 영장 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일단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 즉 절차 내에서 이번에 이제 이의 신청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체포적 구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다하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어떻게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을 마음대로 이미 배제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법 위에선 판사다 이런 지적 나오는 겁니다.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무조건 반사를 하지 마시고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십시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은 이제 체포영장 발부에서 110조 제외 내지는 이제 열혈한다는 그런 기재는 확인적인 의미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확인적이라고 하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의 1심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권성동 의원이 이순영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의를 표하고 좋은 판사고 이번에는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한 것은 나쁜 판사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순영 판사는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판결을 할 때 무죄 판결을 할 때도 이순영 판사고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도 이순영 판사 같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좋은 판사였고 지금은 나쁜 판사라는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